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송편도 드시고 가족 친지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법 요약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행정법도 거의 다 돼갑니다. 마무리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먼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실효성 확보 수단. 여기는 크게 보면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 즉시 강제, 행정벌, 새로운 수단,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먼저 산을 봐야 된다 했으니까 행정 강제 집행은 어떤 행정 객체가 의무를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강제 집행은. 큰 뜻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수단으로는 이제 뭐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집행의 종류에 네 가지가 있다. 대집직강이죠. 발음도 좀 어려워요. 대집직강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아주 긴급한 거예요. 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주면 안 되고 뭐 위반에 있으면 바로 즉시 바로 어떤 행정상 조치를 즉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그럼 사람에 대해서 하는 대인적 강제, 물건에 대해서 하는 대물질 강제, 그 다음에 주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 하는 대가택적 강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 강제 있어요. 행정벌은 어떤 행정 객체가 과거에 어떤 의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로서 행정 형벌을 가하거나 또는 행정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걸 정리를 하면 강제 집행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한 것이고,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뜻으로 보면 다르죠. 자, 그 다음 즉시강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현수막 같은 걸 불법 현수막을 걸어놨다. 그러면 뭐 구청에서 바로 떼버리죠. 이게 일종의 즉시강제입니다. 뭐 떼라 할 뭐 시간적 여유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목적 달성, 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 주체에게 다양한 어떤 행정 수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단은 이제 최근에 와서 위에 나온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어떤 제재로서의 어떤 수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을 공급 안 한다. 공급 거부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세금을 예를 들면 임금 같은 걸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상습 체납업주에서 이름을 어떤 공표를 한다. 수치심을 주는 거죠. 악덕 체불업자. 그 다음에 뭐 과징금이나 가상금 같은 어떤 경제적 제재를 금전적 부담을 가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어사업제하는 예를 들면 관청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관청의 사업을 딸 수가 없어요. 이걸 뭐 광급공사를 하는데 광급 사업을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 지도도 실효성 확보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비권력적 사실입니다.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은 비권력적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강제성이 수반되죠. 자, 이런 행정 지도는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물론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은 민사 판결을 받아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멸해서 압류해서 자기 채권 확보하는 그런 것도 강제집행이지만 그건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고 행정상 강제집행은 조금 달라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이행자가 있는데 그 의무이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장래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키는 작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장래라고 그랬습니다. 강제집행은 장래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는 크게 대집직강 4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집행이요. 대집행 분량이 좀 많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대집행이기 때문에 좀 분량을 좀 많이 적어뒀습니다. 대집행은 요 글자가 좀 빠졌네요. 요 와 같은 거 빼고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는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대체적 자기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누가? 행정객체가. 예를 들면 뭐 개인이 행정상 어떤 자기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대체적 자기 의무는 종류에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 의무. 무허가 건물은 본인이 철거해야 되지만 제3자가 철거해야 되겠죠? 교통예상에 장애물이 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철거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철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도로에 뭐 광고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인도에 가운데 많이 내놨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 발에 걸릴 수 있죠. 교통에 장애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어떤 사륜차 같은 게 못 지나갈 수도 있죠. 보행자 교통도 방해가 돼요. 이러면 교통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불법 광고판을 철거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포장마차 철거. 포장마차 주인이 해야 되지만 제3자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공유재산 철거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하천변에 가면 막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막 농사 막 지났죠. 그런데 보통 그게 국유재산이거나 시의 재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빌리는 거죠. 개인이.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5년을 빌렸는데 5년이 지나면 그걸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철거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이런 걸 이행을 안 할 때 행정청이 직접 철거를 하거나 또는 제3자, 예를 들면 어떤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대집행업체를 선정해서 대집행업체가 대신 철거하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대집행이에요. 대신 집행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도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예방접종 의무는 그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만이 할 수 있지 누구한테 네가 대신 맞아. 대신 접종 맞아. 안 되죠? 안 됩니다. 국유지 태거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기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일종의 금지 의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허가 없이 영업하지 않을 의무. 여러분 식당 영업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없으면 영업해서 안 된다. 면허 없이 운전해서 안 된다. 이런 거죠. 토지 형질 변경 금지 의무. 예를 들면 산인데 자기 임의로 밭으로 바꿨다. 무단 형질 변경이. 그러면 원상복구하라고.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죠. 그럼 토지 형질을 함부로 변경해서 안 될 의무가 있어요. 부자기 의무. 원상복구 의무를 내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집행의 핵심은 요와 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시만 적용되는 것이 대집행이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대집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집행벌. 집행벌이나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그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행강제금이라 부르기도 해요. 보통 실무에서는 그냥 강제금 불러요. 행정주체가 돈을 부과하는 거지. 예를 들면 건물을 무단으로 무허가로 증축했다. 그러면 이거 무단 증축한 시설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부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물론 법정 최고의 한도는 있습니다. 1년에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과하니까 돈을 안 내려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걸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 심리적 강제입니다. 자,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은 집행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모든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부자기 의무든 비대체적 자기 의무든 대체적 자기 의무든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접 강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제로 접종을 한다. 어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접종을 안 한다. 그럼 강제 접종 시키는 거죠. 보건소에서 강제 접종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서. 그다음 무허가 영업소에 대해서 강제 폐쇄를 한다. 문 닫으면 문 난다고 계속 영업하고 있어요. 강제 폐쇄하겠죠.
이거 쇠를 갖고 와서 쇠를 박아봅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강제로, 행정적인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물력 행사합니다. 이 직접 강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강제 징수는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거는 금전급부 의무야. 금전을 지급할 의무야. 그 행정적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강제 집행입니다. 이거는 대체로 민사상의 강제 집행하고 흡사하죠. 다만 이거는 개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국세 안 내면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하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시행합니다.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매각한 다음에 청산 절차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산이 유체동산을 팔았더니 매각했더니 1000만 원이다. 세금 받을 게 400만 원이다. 400만 원 받고 600만 원을 의무자한테 돌려주는 게 청산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제 징수예요. 주로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세청은 행정주체잖아. 그렇죠? 국가잖아. 행정주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은 여러분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건 국가에 내는 거죠. 행정주체가 국가야. 국가가 대신 집행하는 거죠. 강제 징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알아봤는데 대집행에 대해서 절차 네 가지도 알아야 됩니다. 순서는 개통실비위원입니다. 개통실비다. 대집행의 절차는 개통실비다. 계고, 제일 먼저 계고를 합니다. 계고는 이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의무 이행을 최고한다. 이 최고란 말은 통지한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통고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해라, 무화 건물을 철거해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그 철거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 계속 문서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우리 이 계고는 준법률 행정 행정이 네 가지가 있었죠. 확공, 통수, 확인, 공중, 통지, 수리 네 개 있었는데 이 계고는 법적인 성격으로 보면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에서 통지에 속한다. 아시겠죠? 자, 계고는 통지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여기도 통지란 말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통지가 아니고 대집행 영장을 보내는 거예요. 의무자한테. 그래서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비용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하겠다. 책임자는 누구다. 비용은 100만 원이다. 알려주면 이 대집행 영장이 그 들어있어요. 여기 계획할 때는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실행은 철거하는 거죠. 직접 하거나 재산을 통해서 하거나.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포장마차 철거. 그 다음에 대집행 소요된 비용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의무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을 징수한 이유는 이걸 비용을 징수를 안 하면 이게 불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국가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 국가 돈을 낭비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자, 대집행 절차, 개통시비.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종류 네 가지. 대집, 집감. 대집, 집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집행벌을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목전에 눈앞에 급박한 행정장려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이 없다. 매우 급하다. 그때 바로 행정주체가 나서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대인적 강제, 물건은 대물적 강제, 집이나 사무실은 대가택적 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적 강제에는 사람이 대한 거니까 불신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신검문, 보호조치, 주치자나 노약자, 정신질환자, 경찰관서나 병원에 보호조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보상의 강제 격리, 강제 건강진단, 강제 접종, 이런 것들 다 대인적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우 급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는 물건의 임시정치, 물건의 임시정치. 예를 들면 주치자가 갖고 있는 약간 위험한 물건 또는 주치자가 갖고 있는 또 소지품 같은 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부에서 보호조치를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10일간 임시로 영치할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거지. 임시보관이야, 시킨 말. 다 일본식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의 즉시 제거. 제가 요즘 모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뭐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뭐 현수막을 달았어요.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 동의서를 좀 써주라고 현수막을 쫙 달았어요. 달았는데 추석 연휴 때 싹 제거하고 없더라고. 누가 제거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관할 구청에서 다 제거해 갔어요. 이게 바로 대물적 강제입니다. 대물적 직시 강제. 여러분 현수막 제거하라고 시간 안 주죠? 예고 없이 떼가쁩니다. 원래 이거는 여러분 현수막은 다른 건 불법이긴 해도 현수막 자체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함부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상 행정규칙 우월성이 입각해서 우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상 의무 이행을 해서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게시판에 달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여러분 뭐 자동차 판매하는 생업사원들 길 옆에 쭉 서가지고 막 현수막 들고 쭉 사람 들고 서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구청 공무원들 지나가다가 그 제거할 수 있으면 바로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제거 안 하지만 사람 없이 그냥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제거해버린다. 그 다음 대가택적 강제는 점유자나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택, 창고, 영업소 등에 출입해서 행상 필요한 상태를 치료한 자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거지. 정당한 직무집행법상의 위헌 방지를 위한 출입. 예를 들면 뭐 우리 오원준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에. 신고했는데 위험에 빠졌다 하니까 이때는 경찰관이 그 집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그 피해자가 어딘지 모르면 그 집 주변에 피해자가 신고한 사람의 집 주변에 모든 집을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걸 긴급 출입이라고 불러요. 정지법 규정이 있어요. 위험 방지는 출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거, 호텔 같은 데 공개된 장소는 영업시간 안에 경찰관이 또 필요한 상태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안에는. 이걸 대가택적 강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상의 임금, 검사, 수재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세금 관계 조사할 일이 있다. 그럼 그래서 장부를 좀 보자.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대가택적 강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즉시 강제의 수단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기출문제 볼까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닌 것은, 강제 집행은 제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대집, 직강. 자, 집, 여기 집행벌이 이행 강제금이죠? 집,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즉시 강제는 아니죠?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이 아니고, 즉시 강제는 즉시 강제일 뿐이요. 강제 집행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거고, 이거는 시한 제의가 좀 있어요. 이거는 시한 제의가 없어.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위반했기니까 제재니까 역시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자, 그래서 먼저 행정형벌 살펴보면, 자, 행정의 말이 붙였지만, 이건 형벌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형법 총칙이 적용돼요. 형벌을 부과할 때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과벌 절차,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 형벌을 부과하는 거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그 행정형벌을 언제 부과하느냐? 중대한 행정법규 위반 또는 중대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중대한 의무 위반할 때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경미한 행정법상의 어떤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질서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경비업법에 보면 집단민원 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직접 고용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직접 고용하면 경비업법 위반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부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경찰관서에서 경비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야, 집단민원 현장에 20명 경비 배치할 때는 너가 직접 하지 말고 경비 전문 업체를 사서 그 업체에 도급을 줘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비업법의 목적이야.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형벌 3년 3천만 원. 세죠?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해서 손님하고 같이 띵까띵까 노래 부르게 하고 술을 같이 먹다. 이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에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술을 파는 경우는 2년 2천만 원이고 접대부를 고용하면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럴 때는 바로 행정행벌을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행정법규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이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은 사고를 안 내도 처벌해요. 왜? 음주운전하면 굉장히 도로교통상에 굉장히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형벌을 봐요. 음주운전 하게 되면 여러분 면허도 정식이지만 벌금도 부과하죠. 징역도 있어요.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0.03% 이상 다 형사처벌도 하고 그다음에 면허 정지도 시키고 한다. 그런 것도 행정형벌을 부과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형법 정치와 형사형법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는 직결심판 절차나 통고처분 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 절차,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데, 자, 통고처분은 뭔지 볼까요?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가름하여, 정식재판 가름한다면 대신해서 범칙금 또는 물품 납부를 명하는 절차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벌금이라는 말 안 쓰고 범칙금이라는 말을 써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입국심사를 받아야 되죠. 물론 한국 사람도 받아야 돼요. 입국심사를 받는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이 위반돼요.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7에 보면 2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형법을 정하지도 않고 형사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고처분 절차에 의합니다. 이 출입관리 시행규칙에 통고처분 절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고처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요.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범칙금 납부 고지서예요. 그럼 발부하려면 그걸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형사형 절차가 진행돼요. 그런데 돈을 내면은 통고처분은 돈을 딱 내면은 기판내기 발생해요. 재판을 받은다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기판내기 발생한다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도로교통법에 있죠? 요 교통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경찰관의 법규 위반해서 중앙선 침범에 걸리다. 그러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합니다. 그럼 돈 7만 원을 내면 돼요. 안 내면은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속을 했다. 그것도 통고처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통고처분 해당 대상인데 주로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료가 아니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조차 통고처분 주체가 경찰서장,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출입국관리소장 이런 사람들. 자, 이것이 통고처분이고 직결심판은 다 할 겁니다.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의 행정벌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부과하는 건데 직결심판은 행정법 관계에서는 좀 드문 편입니다. 주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통고처분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 행정질서벌은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에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랬죠. 과태료도 돈입니다. 금전적 제재야. 그런데 이 과태료는 기판력이 없어요. 앞에 말한 행정형벌, 통고처분, 그 다음에 직결심판 이거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벌, 과태료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반에 있으면 반복 부과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볼까요? 금융구역에서 흡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입니다. 10만 원의 과태료.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어요. 10만 원을 부과했어요. 1시간 뒤에 갔는데 또 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부과할 수 있어요. 기판력이 없어. 동일한 위반 행위에 있어서 이중부과 반복부가 가능해요. 마치 집행부라고 비슷해요. 그리고 감경이나 가중부과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과태료 여러분 자진 납부하면 여러분 20% 깎아주죠. 예를 들면 주차 위반 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 주변에서 어쩌다 일요일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골목길 차는데 주차를 끊긴 적이 있더라고.
4만 원이야. 근데 일주일 안에 내면은 여러분 20% 깎아주죠. 그러면 4, 2, 8, 3만 2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경해 주기도 가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징수하는 방법, 과태료에 대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법이 따로 있어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을 보면 예를 들면 질서 위반행위란 법률이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 위반행위라고 불러요. 비교적 경미한 행정법 위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시효가 5년이에요. 확정된 후 5년, 5년 안 내면, 5년 동안 안 내면 과태료 안 내도 돼요. 5년 동안 안 내고 버틴 나쁜 사람도 있죠. 사진 납부자는 20% 강경해 준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습니다. 자, 질서 위반의 규제법은 뭐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징수하는 절차, 이런 걸 규정하는 법이라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과태료를 부과한 예를 들어 보면 맹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하고 외출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개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나가면 300만 원의 과태료 되시죠. 세죠? 개 주인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개똥을 아무 데나 싸게 했다. 개 주인이 그 과태료 받아야 돼요. 우리 집 앞에도 둔날 보니까 말이죠. 이 개똥을 싸놓고 잔뜩 싸놓고 가고 없더라고. 치우도 안 하고. 저는 개는 좋아하지만 그런 개 주인이 굉장히 미워요. 자기 개가 중하면 나머지 마당에 개 똥상을 그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개 주인도 있더라고. 대부분의 개 주인은 참 양심 있고 건전한데 말이죠. 아주 싸가지 없는 개 주인도 있더라고. 견주인들 그런 견주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벌은 장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한다. 틀렸죠? 벌이잖아, 벌. 과거의 의무 위반에 이행이 아니고 의무 위반이죠. 장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강제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행정벌은 행정행고,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 강제로 구분된다. 요 두 개는 행정벌 속한데 행정 직접 강제는 아니죠? 요거는 아닙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이거 맞네. 과태료 부과하는 거 행정벌 맞잖아요. 행정질서벌의 부과 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한 까먹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곤란한 일이 벌었거든요. 웃긴다 그런 말 했어요. 자, 제가 설명 다 했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5가지겠죠? 자, 과징금 가산세는 주로 금전에 관한 거죠. 자, 과징금 볼까요? 행정법규 위반이라든가 의무 위반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요. 행정객체가. 그래서 그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가 바로 과징금이에요. 예를 들면 정유회사 또는 정유소 또는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자, 우리 동네 주변에 주유소 10개는 전부 다 휘발유를 똑같이 1,700원을 받자 담합했다. 그 담합행위 드러나면 이거는 부정거래죠. 공정이 못한 행위야. 그럴 때는 과징금을 정유회사에 또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거예요. 10개 담합한 주유소, 정유소 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득을 얻었잖아. 자유시장 경제원에서 알아서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마다 다르게. 우리 집 앞에는 1,600원, 우리 집 주유소는 좀 쌉니다. 1,600원, 또는 1,500원 얼마 이럴 때. 다른 데는 보통 50원, 100원 비싸더라고요. 이 담합방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게 박탈해야 되겠죠. 이럴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에 비해서 과상금은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득이죠. 금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세를 안 냈다, 지방세를 안 냈다. 그때는 납부기 한이 경과 날부터 100분의 3, 3% 정도의 가산금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세를 안 냈다, 국세를 안 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등록비 하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행정사에 등록하면 등록비 다 내야 돼요. 등록비를 제때 안 냈다. 가산금 부과한다고. 3% 정도. 이걸 가산금이라고 해요. 자, 가산금은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이익의 박탈 목적. 다르죠? 공급금은 간단해요.
의무를 불이행하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가스, 전기, 수도, 전화를 잘라버린 거예요. 단전, 단수, 가스, 단전 이런 거죠. 이 공급법은 환장하겠죠. 그 다음에 위반 사실의 공표. 아까 얘기했습니다. 체불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거죠. 심지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노동부에 가면 말이죠. 노동부 앞에 가면 체불업체 명단이 쫙 붙어 있어요. 종이로. 그건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놈이 월급을 안 줬나. 일을 시켜서 월급을 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사업의 제한. 행정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잘 안 하는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 관급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인허가를 해주면 당장에 타격을 입죠. 몸목 살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가지. 과징금, 가산금, 공급 거부, 위반 사실 공표, 관할사업의 제한. 이렇게 종류별로 큰 틀에서 먼저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행정법 요약 4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시원하게